여기 이제 보시면은요, 그 슈즈 박스에 AWD가 있어요. 잠깐만요. 여기 네. 보시면 AWD 휴지가 있잖아요. 네. 블로어 쪽에. 블로워 있고 노란 거에 가운데 거. 네. 그죠? 네. 이걸 뽑으면 되는 거예요. 네. 요게 이제 그 사륜구동 네. 들어가는 그 다판 클러치의 유압을 작동시키는 네네. 그 액추에이터의 전원을 끊어주는 슈즈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 작동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륜구동이 되지 않고 후륜구동 차를 만든 겁니다. 예, 슈즈만 뽑아서 네. 글로 가는 전원을 차단시킨 겁니다. 네. 신호가 가지 않기 때문에 네네. 액추에이터가 작동을 안 하죠. 네, 잘 들어가네요. 오. 지금 이제 전후 구동 배분이 일어나질 않으니까 아까에 비해서 제어가 깔끔해지죠. 와. 요게 이제 전후 구동 배분이 없이 후륜으로만 가게 되면 요런 이제 깔끔한 동작이 나오는 겁니다. 이걸 누가 다 아무나 해도 되나요? 웬만하면 다 합니다. 그래요? 예. 지금 후륜이니까 제어가 깔끔하게 잘 되는 거죠. 네. 자전거 못 타던 사람이 자전거 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는데. 근데 어떻게 적응하시면 넘어지는 괜찮을 거잖아요, 거예요. 제가. 근데 그 전에 타시던 거에 비해서 슬립이 확실히 확실히 슬립은 많이 일어나죠. 네. 네. 이 상태로 집에는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이게. 아. 이게 이제 그 전자적으로 제어하는 장 네. 꺼놓은 상태긴 한데 네. 네. 이건 좀 겁나는 세팅이긴 하네요. 이렇게 갖고 놀기는 괜찮은 세팅인데. 근데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딱 다루기 좋은 정도. 네. 그러니까 그 정도가 현대에서 있을 것 같아요. G70에 기계식 LSD를 넣고 네네. 요걸 1.5웨이 방식으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했다는 이유가 기존에 있었던 전자식의 어떤 방식인지 이제 정확하게 저희도 확인을 안 해봐서 네네네. 구현되는 방식은 현대 기술 문서가 잘 이렇게 오픈돼 있진 않아요. 네네. 예,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방식이 아마 커플링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별도의 어떤 그 장치가 디퍼런셜에 베벨 기어식으로 있고 다판 클러치로 눌러주는 방식이 아니라 네. 하나의 구조물로 돼서 전자 제어가 들어가는. 네. 그래서 아마 보통 일반 사용자들이 LSD의 장점보다는 네. 사륜 배분을 해주면서 뭐 제동으로 네. 뭐 토크 벡터링 같은 제동으로 이제 되고 쉽게 굴러가는 바퀴에 제동을 걸어서 제동을 걸면 이제 반대쪽으로 반대쪽 토크는 어느 정도 바퀴로 가니까요. 가니까. 네. 아. 예, 그렇게 해서 그런 걸 예전에는 이제 토크 벡터링 나오기 전에는 유사 LSD라 그래서 네. 제동 거는 방식을 그렇게 해서 사용했던 전력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구성도 하냐면 베벨 기어에 그 압력을 세게 물게 해서 약간 디퍼런셜 차동을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유사 LSD의 효과를 냅니다. 네네. 그래서 차동이 좀 지연이 되면 토크 바이어스 레이쇼가 한 1에서 1.5 단계 정도 되는 정도의 압력은 줄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기존의 G70은 아마 그런 식으로 해서 전자제어랑 같이 움직였던, 그래서 정식의 어떤 기구적인 LSD는 안 들어가 있었던 건데 네네. 지금 이제 요 방식은 다판 크러치가 베벨 기어식의 차동 기어 양쪽에 붙어서 네. 이게 유압으로 눌리니까 네. 정확하게 토크가 헛도는 쪽으로 흐르는 거를 반대로 가져와서 제대로 배분을 해줄 수 있도록 요 컨트롤이 되는 거죠. LSD에는 토크 바이어스 레이쇼라는 게 있어요. 네. 토크 바이어스 레이쇼가 1에서 우리나라 말로 10단계까지입니다. 하면은 뭐라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토크 배분 비율입니다. 토크 배분 비율. 토크 배분 비율인데 이게 뭐냐면 5대5가 디퍼런셜이 락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예, 디퍼런셜이 없다고 생각. 없다고 막대기. 똑같이 예, 막 그걸 10으로 보는 거예요. 드리프트 시범 경기 묘기 그렇죠, 그렇죠. 묘기 같은 거 하시는 네. 분들이 일부러 그렇게 뒤를 차를 막 만들기도 하죠. 팡팡 날리고 네. 완전히 드리프트 시연하실 때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리미티드 디퍼런셜이라 해서 네. 그 LD라는 게 있어요. 네네. LSD가 아니고. 그래서 보통 왜 사륜 락을 할 때 네. 그때 락을 걸면은 50대 50으로 배분이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네. 그 사륜구동차들 홈로 탈출할 그렇죠. 때 쓰는 홈런 탈출에는 5대5가 최고거든요. 그렇죠. 드리프트에도 5대5가 최고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 어떤 예. 분들은 이제 LSD는 드리프트를 위한 장치다라고 알고 계신데 드리프트를 위한 장치가 아니에요. 예. 디퍼런셜이 한쪽으로 헛도는 바퀴로 계속 출력을 보내는 바보짓, 예, 멍청한 짓을 하니까 예. 그거를 못하게 하는 건데 네네. 그걸 아예 못하게 해버리면 안 돼요. 아. 왜냐하면 아예 못하게 해버리면 차가 제대로 돌질 못합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동차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에코몬 장토 스티어링을 다 아실 거예요. 선의 중심에서 궤적이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반지름이 다르니까 네. 원주율도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럼 당연히 네.
네. 예, 내륜과 외륜의 속도 차이가 나니까 네. 예, 그거를 보정하기 위해서 스티어링으로 아. 조절을 해주는 게 에코모 스티어링이에요. 근데 이제 네. 그 오디오로 딱 고정이 돼 있으면 우리 그 지하 주차장 같은 데서 이렇게 돌 때 끼끼끼끼 소리 나는 그렇죠, 그렇죠. 되는. 네, 맞습니다. 네, 그겁니다. 바퀴 끌고 네. 다니는 거죠. 그쵸. 네, 차동이라는 개념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네네. 뭐 고대 그리스 시절부터 기계 만들 때, 또 중국에서 풍차 만들 때, 네. 또 중세시대 시계 장인들도 플래네터리 기어로 차동이라는 어떤 개념을 사용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자동차에 사용됐던 게 이제 자전거에 먼저 1878년 정도에 자전거에 그 장치가 들어갔다가 칼 벤츠가 페이턴트 모터바겐에 그냥 그 장치를 그대로 집어넣은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차동 장치라는 거는 네. 굉장히 오래된 개념이에요. 보통 후륜구동 세단, 네,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 타고 다니는 후륜구동 세단은 LSD 이런 게 없이 네, 그냥 디퍼렌셜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돌 때 이쪽 바퀴와 이쪽 바퀴에 회전차를 보정해주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돌 때 이쪽이 좀 더 부하가 덜 걸려서 여기가 좀 더 쉽게 돌게 되잖아요. 네네. 안쪽 바퀴가. 네. 네. 속도를 빨리 돌고 격하게 돌게 되면 안쪽 바퀴가 헛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서 좀 달리는 맛이 뚝 떨어지는. 네. 악셀을 밟아도 예. 그냥 차가 밋밋하게 가는 거죠. 그냥. 밋밋하게 그 속으로 안쪽 바퀴만. 뒷바퀴가 네네네. 속으로 스베로 한다고 그러죠. 네. 떤다고. 네. 네. 그런 상황이 그런데 생기는 거죠. 이제 기계식 LSD가 있으면은 얘가 악셀을 딱 밟을 때 예. 얘가 헛돌지가 않고 예. 헛돌 거를 저쪽에 힘이 가서 네. 뒤가 나르는 거죠. 이제 뒤를 날릴 수가 있는 거죠. 마치 이게 헛돌기 시작하면 5대5로 딱 되어 있는 차처럼 만들어주는 그렇죠. 거네요. 그러니까 5대5까지는 아닌데, 그건 아닌데 네. 예. 힘을 네. 배분을 해주는 저쪽으로, 그러니까 토크가 빠지는 바퀴 쪽으로 네. 디퍼런셜이 못 해주는 반대 방향으로 토크를 보내주는 거죠. 하여튼 이 제네시스 2019년형에 들어간 기계식 LSD는 그래도 드라이빙의 재미를 이런저런 방향으로 느끼기에도 잘 세팅이 된 차네요. 요 정도면은,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좀 더 가격하게 즐기시고 싶으신 분은 퓨즈를 빼고 하라. 괜히 가르쳐 준 거 네. 아니야 이거? 요거 저 사리온 빼고 하시면은 네. 그 왜 전후 배분이 네. 이제 후륜 쪽에 들어가는 먹어야 슬립 됩니다. 때 전륜으로 이렇게 토크를 안 빼주거든요. 예. 예, 그렇게 되면 후륜 모드에서 네. 충분히 활용하면서 LSD의 이점을 네. 만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 차에서 네. 내가 엔진 튜닝을 해서 지금 이게 370마력인데 네. 네. 한 450마력짜리로 올렸다. 네. 그러면 사륜으로도 잘 됩니까? 아니요, 그거는 그건 달라지지 않. 다른 그냥 문제죠. 이게 다른 문제예요. 드리프트는 오버의 개념이고, 그렇죠. 오버를 네. 계속 만들어서 가는 그렇죠. 거죠. 네. 그 다음에 오버든 언더든 네. 요 모멘트에 작용을 받아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자동차의 롤 때문에 언더가 생기고 롤 때문에 오버가 생기고 이렇게 알고 계신데 네. 사실은 롤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 네. 움직이는 물체는 요 모멘트 때문에 언더든 오버든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롤이라는 거는 차가 일로 기울어지고 그렇죠. 기울어지는 거를 네. 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요는 차가 머리통을 돌린 상태 그렇죠. 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회전하려는 특성입니다. 그게 네. 이쪽이 될 수도 있고 이쪽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Z축을 방향으로 회전하는 성질이 요예요. 네네. 그런데 그 요가 어떻게 발생을 하냐면 대체적으로 전륜차는 전륜 때문에 발생을 하고 후륜차는 후륜 때문에 발생한다 생각을 하겠지만 네. 그 원인은 전륜에서 제공을 합니다. 그렇죠. 네. 앞 머리를 트는 거. 왜냐하면 앞에서 조향을 하기 때문에 네네. 요를 발생시키는 거는 물리적으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요가 있고 네. 자동차가 선회를 하면서 조향을 하면서 발생하는 요가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요를 수습하는 놈이 후륜이에요. 얘는 원인을 제공하고 네. 후륜이 수습을 합니다. 네. 그런데 전륜차 같은 경우에는 요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럼 후륜은 따라가는 쪽이 돼버리잖아요. 후륜은 아무 동력이 없고 예, 그냥 트랙션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끌려다니니까. 하지만 그래도 후륜 쪽에서 네. 요가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후륜에서 그 요를 수습을 해야 돼요. 네네. 그래서 후륜차든 전륜차든 네. 타이어를 바꾸실 때 새 타이어를 뒤에 끼우시라는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앞에서 발생시킨 요를 뒤에서 정확하게 수습을 해주기. 그렇죠. 정확하게. 그리고 후륜차가 재밌다는 건 네. 앞에서 발생시킨 요가 후륜에서 수습이 되는데 후륜차는 트랙션이 후륜에 걸리기 때문에 네. 이걸 보정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거예요. 운전자의 재량이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네. 아주 다이나믹하게 조절할 수 있게 해주는 게 LSD입니다. 네네. LSD가 들어가면 차동 장치가 헛도는 쪽으로 토크를 계속 주는 바보짓을 할 때 그 네네. 토크의 흐름을 어느 정도 반대 방향으로
배분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 배분을 얼마나 해주느냐가 토크 바이어스 레이쇼예요. 네. 그게 1은 가장 약한 거고 네. 10은 5대5로 묶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다판 크러치 같은 경우에는 네. 보통 5에서 7, 그 사이에서 조절이 돼요. 아... 그래서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 정확하게 그 토크 바이어스 레이쇼를 봐야 알겠지만 네. 저희가 이제 후륜 쪽으로 해서 돌아가는 어떤 느낌으로 봐서는 7 정도가 가장 이제 다판 클러치에서는 강한 재미없다 밋밋하다 그 그건데 레벨은 아니었어요. 한 말 잘 들어요. 5, 6 정도 수준에서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니고 네. 그렇다고 낮은 수준은 아니고 적절하게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기계식 LSD의 그 정도 특징은 잘 가지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륜차에도 LSD가 들어가는 차들이 있어요. 벨로스터 N처럼. 그렇죠. 예,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네. 이 다판 클러치는 오일 유온이 한 150도까지도 심하면 오릅니다. 아 그래서 그 스팅어 GT 타시는 분들 중에서도 네. 타면은 네네. 디퍼런셜 열 시켜줘요. 금방 올라. 예, 그럼 시켜줘야 돼요. 말씀 많이 그리고 하셨어요. 상당히 민감하고 네네. 또 이게 토크 제어가 어려운데 예, 헬리컬 방식은 바퀴만 안 뜨면 한쪽이 완전히 접지만 이러면 헛돌거든요. 네네. 전혀 기능을 못 하는데 뭐 그런 상황만 아니면 잘 작동을 하고 토크 바이어스 레이쇼는 높진 않지만 네네. 효율적이에요. 싸고. 그런데 전륜 쪽에 LSD가 들어가면 언더를 확실하게 빼줍니다. 언더를 확실하게 빼줘서 네네. 예를 들어서 벨로스터 N 시승 그 행사를 했잖아요. 네. 근데 영상을 보시면 옆에 인스트럭터나 네. 그 레이서 이제 보조하시는 분이 코너에서 더 밟아 가속 이러시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거를 어떤 분들은 이게 벨로스터 N이 이렇게 자신감이 있나? 자신 있어? 왜 계속 밟으라 그러지?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데 네. 그 전문가분이나 그 레이서 분이 밟아 하는 거는 네. 자 이제 트랙션을 입력을 해야지만 LSD가 작동을 하고 LSD가 작동을 해야지만 전륜 쪽에 바보짓 하는 디퍼런셜의 토크의 방향을 역방향으로 줘서 네. 언더를 상쇄시킬 수 있으니까 지금 밟아서 언더를 빨리 빼 이 뜻이에요. 맞아요. 네. 그 제가 그 지난주에 장현진 선수가 네네네. 벨로스터 N으로 인제 서킷에서 할 때도 네. 전륜구동차인데 앞을 자꾸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어 주네. 네. 근데 이제 그게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쭉 넣어주고 그렇죠. 가속 페달 안 밟고서 이렇게 브레이크 밟으면서 갈 때는 네. 언더가 또 나요 그때는. 그렇죠, 그렇죠. 속도가 네. 빠르고 막 네. 이러니까 이게 트랙션이 들어가야지 배분이 되고 LSD가 작동을 해서 안으로 넣어준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륜차 같은 경우에는 언더를 빼서 조향성을 높여주는 네. 그런 방식으로 작동을 하는데 네. 전륜차는 토크 바이스 레이쇼를 높게 갈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높게 가서 양쪽을 거의 대칭으로 둥출력으로 만들어 버리면 이게 진입서부터 진입 언더가 너무 커집니다. 네네. 그래서 보통 한 2.5에서 왔다 갔다 해서 이렇게 조절을 합니다. 네. 3을 넘지 않은 수준에서. 그래서 전륜차에 LSD가 들어가는 건 네네.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전륜차를 완전히 성격을 바꿔서 펀 드라이빙 카로 만들어 놓은 선물과도 같은 장치예요. 그래서 GTI 같은 차들이 하대치라고 불리는 게 네. 모든 골프가 다 하대치가 아니라 네. 전륜 쪽에 LSD가 들어가서 네. 언더를 확실하게 트랙션으로 빼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으면 하대치라는 표현이 적합한 거죠. 그러니까 벨로스터 N도 그 GTI랑 거의 비슷한 그런 디퍼런셜이 앞에 들어가요. 스포츠 드라이빙을 위해서는 LSD는 필수죠. 거의 뭐 전륜구동이든 네. 후륜구동이든 반필수라고 생각해도 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자동차에는 솔직히 네. LSD가 다 들어가야 돼요. 다 들어가야 되는데 비용적인 측면이나 네. 그리고 단가가 올라가고 구조가 복잡해지고 네. 또 일반적으로 이렇게 평상시 운전할 때는 디퍼런셜이 그렇게 허당 바보짓을 하지는 않아요. 디퍼렌셜은 그러니까 편안하게 달리는 사람들한테는 디퍼렌셜만 있어도 충분하긴 그렇죠. 하잖아요. 예. 한개 네. 95%까지만 쓰는 사람들은 네네. 네. 디퍼렌셜만 있으면 되죠. 근데 이제 이렇게 후륜의 재미로 이렇게 원돌이도 좀 하고 네. 서킷에서 브레이킹 타임을 더 늦게 가져가서 코너를 깊숙이 공략할 수 있고 아. 더 빨리 탈출 가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길을 바깥으로 날려 그렇죠. 안으로 더 감아 들어갈 수가 그렇죠. 있으니까. 네. 코너 탈출할 때 네네. 지지고 나간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 악셀을 밟고 네. 차가 뒤로 살짝 옆으로 밀리려고 할 때 핸들을 이렇게 조절하면서 네네. 지지고 나간다고 하거든요. 네네네. 그걸 할 수 있는 게 LSD의 역할이 상당히 큰 거죠. 대충 그 개념은 잡을 것 같아요. 제가 요 구동력이라든지 이런 기계 쪽에서는 깊게 공부를 하거나 기자로서만 아는 거지 뭐 만들어 본 적도 없고 스쿠프 할 때만 튜닝을 좀 해본 세대라서 예. 스쿠프 튜닝 할 때 무슨 LSD 이런 거 생각도 안 아, 하시는 그럼요. 거예요. 예. 그때는 그 당시는 뭐 그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 안에 우드를 넣냐 안 넣냐 뭐 이런 거. 여기 뭐 앞에다가 등 붙였어 안 붙였어 이런 시절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스쿱 터보를 탔었거든요.
터보는 하도 고장이 많이 나가지고 뭐 구동력에까지 저희가 뭐 열잡기도 바쁜 차인데. 그렇죠. 네. 구동력 그리고 LSD 이런 거 모르던 단위였어요 그때는. 자세 제어가 있고 TCS가 있고 토크 벡터링이 있습니다. 그리고 LSD가 있고요. 네. 자세 제어와 TCS는 마이너스 개념이에요. 빼기의 개념. 그렇죠. 예. 뭔가 잡아서 그렇죠. 제어를. 잡아서 재어서 네. 출력을 깎아먹는 네. 거고 네. 토크 벡터링이나 LSD는 플러스의 개념이에요. 힘을 바꿔주는. 필요한 데다가 배분을 해서 네. 더 움직임의 코너링 포스라든지 네네. 속도라든지 음. 어떤 탈출 속도 이런 것들을 향상시키는 거죠. 네. 그런데 토크 벡터링은 소극적으로 보정을 해주는 그런 플러스 요인이 되는 그 주행 보조 장치이고 LSD가 정말 이 차를 즐기는 분들에게는 선물과도 같은 그러한 장치죠. 하지만 지금 현재의 구동 방식에서는 굉장히 유용한데 네. 이제 전기차가 돼서 2일 모터로 들어가서 모터 제어가 돼버리면 다 필요 없어집니다. 그렇죠. 다 필요 모터 제어 없어져요. 기술이 필요하겠네요 그때. 예. 근데 모터도 사실은 현재 구현을 할 수는 있는데 네. 2일 모터의 이제 문제가 이제 기구가 너무 무겁고 네. 또 모터는 그 정출력 제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 다른 말 정토크 제어라고 하는데 네. 이 회전수가 높아지면 네. 이 토크가 떨어집니다. 아. 예,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고회전에서는 네. 이 토크 분배에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원활하게 좌우의 어떤 그 토크 분배가 네. 생각보다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아 그러면 회전이 높을 때는 정밀하게 제어하기가 힘든. 아직은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려면 네. 승합을 굉장히 높이 해야 됩니다. 승합을 높이 해서 좀 출력 높은 모터를 써서 네. 고출력에서도 그렇죠. 제어가 고출력에서도 넣다 제어가 잘 뺐다를 될 수 있도록 잘 고회전에서도 할수 있게. 토크가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하면 되는데 네. 이렇게 되려면 또 기구도 커져야 되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가 있어요. 안전 그래서 문제도 앞으로 전기차가 돼서 2일 모터 방식으로 차가 바뀌면 네. 뭐 LSD건 차동 장치건 뭐건 뭐 드라이브 다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하지만 지금의 이런 어떤 변속기로부터 드라이브 샤프트가 네. 차동 기어에 물려서 구동축으로 연결되는 이 현재 구조는 전륜이든 후륜이든 LSD는 정말 좋은 장치입니다. 그리고 네. 어떤 방식이든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비스커스 컴플링 방식은 현재는 이제 LSD로 많이 안 씁니다. 좀 저렴한 차에 센터 디퍼런셜 장치로 써요. 네. 그리고 헬리컬 기어가 이제 대부분 많이 전륜차에 많이 쓰이고 있고요. 헬리컬 기어는 사선으로 깎인 네. 톱니들이 뭐 이렇게 막대기처럼 돼 있는 게 네. 평으로 이렇게 물려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각속도를 바꾸지 않고 네. 막대기처럼 생긴 기어들이 물려서 네. 그게 이제 마찰을 일으키면서 네. 케이스하고 마찰, 기어하고의 마찰을 통해서 디퍼런셜을 지연시키는 거예요. 네. 예, 그런 방식으로 해서 기구가 적고 유온이 많이 오르지 않고 또 제조 단가가 좀 낮습니다. 저렴하고. 네네. 네. 그래서 전륜차에 많이 쓰이고 네. 후륜차에는 보통 기계식 LSD다 그러면 다판 클러치 방식으로 네. 유성 기어를 베벨 기어식으로 구조만 바꿨어요. 네. 구조는 유성 기어랑 비슷해요. 네. 그 차동 기어가 있으면 그 차동 기어 양쪽을 클러치가 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유압으로 네. 뭐 세게 물거나 아니면 느슨하게 물거나 네. 왜 반클러치 많이 쓰지 네,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개념으로 비율만큼 제어를 하는데 그 제어가 상당히 어렵죠. 정밀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드리프트 주행을 하게 되면은 그 클러치가 계속 그렇죠. 열 받고 그렇죠. 마찰이 예, 생기고 그것 때문에 네. 오일 온도가 많이 올라가니까 아. 그 유온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냉각을 얼마나 잘 시키느냐, 네네. 이것도 굉장히 큰 관건이 되죠. 하여튼 같이 해보니까요. 여러 가지 뭔가 이렇게 채워지는 느낌입니다. 아유, 아유, 저희가 뭐 저희가 감사해요. 예. 네. 아니 뭐 교환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저희가 물을 교환한 것 같은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 네. 이제 장 기자님은 이제 구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 많이 배워야죠. 구조에 대해서 상당 부분을 아시는데 저희는 디자인은 빵이에요, 빵. 그러니까 저희가 더 많이 얻어가고 저희가 더 많은 부분을 혜택을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디자인 이거 멋있네요. 그거 저도 그래요. 이거 잘 도네요. 그러고 왔어요. 같이. 예. 네. 그러니까 물물 교환이 흐뭇하게, 아우, 예. 훈훈하게 이루어진 듯한 아유, 그런 감사합니다. 하루입니다. 네. 오늘 보내드릴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또 반응이 좋으면은 오토기어와 또 한 분 만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저희가 부족했던 카미디어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많이 좀 채워갈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예, 카미디어 너무 즐겨보고 있고 카미디어의 장진택 기자님이 너무 호감이시고 안티도 없고 하신데 아유, 구독자분들이 달아주시는 댓글도 보면 네. 굉장히 훈훈합니다. 따뜻한 댓글들이 많죠. 예. 카미디어에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댓글도 저도 자주 보는데 네.
구독자님들께서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따뜻한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맨날 아프고 그러니까 그렇죠. 장 혼자서 하니까. 기자님이 얼마나 그 진정성 있게 채널을 운영하시고 미디어를 갖고 나가셨는지는 거기에 모여 계신 분들을 보면 알거든요. 아유,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네. 정말 여긴 따뜻하고 훌륭한 곳이고 네. 좋은 분들이 모이시는 곳이구나. 그래서 저희가 그 장 기자님이 같이 이렇게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자 제안을 하셨을 때 너무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아니 전화를 뭐 연락을 안 드릴 수가 없었어요. 예, 제가 다 뭐 이렇게 다 독자분들이랑 다 이렇게 네. 만들어 오셨는데 연락을 안 드리면 어떻게 연락을 안 할 수가 이제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사실은 제가 연락 드릴 때까지 계속 장진택 기자님 디자인 보세요 할 생각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저랑 비슷한 생각으로 독자들을 만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예, 그렇게 많지는 않고 뭔가 진실을 위해서 돈 같은 거 생각 안 하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빚을 봐야 되는데 혼자 되게 외로웠었거든요. 예, 혼자 좀 지탄도 받고 뭐 이랬었는데 좀 너무 오늘 반갑고요. 네. 그리고 오늘 컨텐츠 저도 많이 배워가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독자분들에게도 카미디어에서는 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들을 들려드릴 수 있어서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뭐 저희가 더 준비해가지고 더 잘하고 싶었었는데 생각한 거에 비해서 전달해 드린 게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저희 준비 하나도 안 하고 한 거예요 오늘. 그냥 여기 계신 분들은 영상 하나 뭐 카미디에서 알아서 하겠지라고 해서 오셨고요. 저도 오토기어에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서로 믿고, 왔어요. 서로 예, 믿고. 예. 아침에 뭐 하지 하고 의논했었죠, 이제. 그러니까 아침에 와가지고서는 서로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온 거를 알고 네.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올 수가 그러니까요. 있을까. 너무 오토기어의 김정민 김창현. 그리고 카미디어의 장지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카미디어 만세. 오토기어 만만세.